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정부가 완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과 세제, 고용 등의 지원이 이뤄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역시 신청을 서두르더라도 실제 지원은 다음 달 초중순쯤이나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뭘 요구할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거고. 산업특별지역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16년 조선 밀집지역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6월 도입했습니다. 당시 조선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절차 없이 즉각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대중공업 때도 지원이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필요 없는 지원, 생색내기 지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똑같은 상황 또 되풀이됩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된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한국GM노조는 내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와 경영실사의 노조 참여 보장, 특별 세무조사 시행, 이른바 먹튀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GM이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군산공장 정규직 1,8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전체 한국GM 직원의 15%, 2,400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고발단은 한국GM 경영진이 GM 본사 이익을 위해 한국GM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과 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고발단은 이번 고발로 검찰이 GM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GM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정보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등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탈세나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인데 단속은 허술합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소형 아파트. 이 아파트 15채를 소유한 임대업자의 아파트 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등기 서류에는 아파트 한 채를 산 가격이 평균 2,500만 원가량, 거래할 당시 아파트 시세는 1,000만 원 정도 높았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확인해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됐을 때는 얼마나 그러면 구입하신 분들이 3천 얼마에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요? 예. 불법 대출 의혹도 짙습니다. 이 업자가 아파트 매매 명목으로 받은 시중은행 대출금이 매매 가격보다 많습니다. 은행은 보통 아파트 값의 60에서 80% 수준에서 대출해 주는데 등기와 대출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가 조작된 겁니다. 등기부동산 가격에는 특별한 예상이지 않는 한 많이 금액 올리질 않아. 세금만 내고 뭐고 그런 거 많은데 안 올리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아파트 수십 수백 채를 사들이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피하는 동시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법무사, 법원 등의 묵인과 방관 탓입니다. 까다롭게 바로 점검이 돼야 될 상황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히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은행도 이를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하고 다운 게 없어갖고 개입을 숨긴 것도 저희 금융기관에서 매도자, 매수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저희는 상상을 부동산 암거래를 통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당국의 실태 조사와 감독은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전북 5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정의당 6명을 합하면 20명 이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앞서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의 시군의원 선거구를 3,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등의 중선거구 확대 의견서를 전북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 정치 신인을 배려하기 위해 중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분권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자고 하면 지방의 역량이 모자란다, 지역 토호의 부패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말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방분권을 하려면 감시와 견제체계 강화, 주민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주영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황민주 씨.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장 해외 연수 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해 재검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 50명은 교육 재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또 무시를 못하니까 그냥 그 전에 했던 대로 또 하고 하는 경향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또 힘을 좀 얻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 보도벽이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반대쪽 벽에는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저쪽 위에서 물이 샜고 그리고 천장은 어두웠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여기저기 쓰레기도 많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유동인구를 조사하고 시민 여론을 모아 지하 보도를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익산시는 보수공사를 한 뒤 CCTV와 LED 전등을 설치해 청소년들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도 하고 밝아졌다고 무섭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뿌듯하고 더 많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참여해 감시하고 견제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들. 자치는 분권의 튼튼한 주춧돌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네, 칙칙했던 지하보도를 환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김세민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례는 시민들이 발굴해서 제안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여서 현실화한 건데요. 이런 일이 흔하진 않죠? 네, 흔치는 않습니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 청취가 더 어려운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자체에서 청소년 및 시민들의 의견 청취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한 익산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 우동리 3사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과 같이 시민 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익산 시민 창조스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익산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주민들의 참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용적인 자세입니다.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정책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을 통해 제안했다면 지금부터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세민 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자체 건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동학농민혁명 정신 등을 개헌안에 담을 수 있도록 국민헌법 특별자문위원회에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후배들을 챙기며 늘 환한 미소를 짓던 미소천사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가 오늘 전주 모교를 찾았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도 오히려 1위를 한 후배에게 축하를 건넨 미소천사 김아랑. 3000m 계주에선 마더니로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올림픽 2연패를 이끌었습니다. 김아랑 선수가 강당에 등장하자마자 올해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공연장을 방불케 합니다.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를 지을 때는 박수와 함성에 강당이 떠나갈 듯합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시민과 재학생들을 위해 환영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영미 신드롬의 주인공과 같은 이름의 모교 교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그 학생들한테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4년 만에 모교를 찾은 김 선수는
감사 인사로 다음 올림픽을 기약합니다. 한 대회 한 대회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베이징 때까지 갈 수 있으면 끝까지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낡은 트럭 한 대로 전국을 돌며 창틀을 설치하는 아빠에게 새 차를 사주겠다는 소녀 김아랑. 4년 뒤 또 한 번의 금빛 미소를 머금은 질주를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42년 만에 전주시 전동에서 효자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오늘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선홍 회장은 전북 경제가 어느 때보다 힘든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등이 함께 입주합니다.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린 자활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전북광역자활센터 등은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식품안전관리 기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자치단체 투자와 공공기관의 자원 연계, 대학연구소와의 협약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20년 소규모 식품업체까지 해썹 적용이 확대되지만 전북 자활기업 16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북도의회 한희경 의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016년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4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대부분이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비슷한 용역을 맡았던 한 문학단체 소속 인사들이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중복 참여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른바 재량사업공사를 업자에게 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회 의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원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해 업자와 의원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7일 익산시 왕궁면 한 집에서 귀금속 140만 원어치를 훔친 41살 이모 씨를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출소 사흘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